왜 도망가셨어요? 아니 책 얘기 하다가 네. 막 열이 막 올라와요. 우리 편이라고 감싸고 무조건 우리 편 들고 다른 편은 무조건 싸우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다 동의하는 나쁜 놈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해도 괜찮나요? 그건 대단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질문이죠. 여기도 정답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네. 책을 사고 안 읽는 사람과 서점 가서 책을 정말 꼼꼼히 다 읽어요. 네. 누가 더 낫습니까? 내려놓고 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을 사신 분이 더 감사한 분이죠. 이게 장사꾼과 작가의 큰 차이거든요. 진짜 작가는 네, 오늘은요.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분입니다. 사실 저는 누가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책 팔고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우리가 싫어할 수가 없는 게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니까 또 컨텐츠가 있으시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책 홍보 목적이 아마 주목적이신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표창원 어떻게 해야 돼요? 작가님이에요? 소장님이에요? 아니면 전 의원님? 뭐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드리겠습니다. 작가가 제일 마음에 들죠. 좋습니다. 표창원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표창원입니다. 네, 우리 표 작가님. 네. 와, 소설을 쓰셨어요. 네네네.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고 소설 쓰고 있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짜 소설을 이제 쓰셨습니다. 네. 그 소설을 또 읽은 분이 바로 앞에 최윤경 기자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또 읽었더라고요. 다 읽었을 것까지.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책은 안 읽었지만 아마 저 책 살 예정이죠? 살 겁니다.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 그러나 제가 그 라디오 진행하실 때 그 코너를 잘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의 표정. 네, 책도 고맙습니다. 나왔었습니다. 당시에. 아니 작가님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책을 사고 안 읽는 사람과 서점 가서 책을 정말 꼼꼼히 다 읽어요. 네. 누가 더 낫습니까? 내려놓고 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을 사신 분이 더 감사한 분이죠. 아니 꼼꼼히 2시간, 3시간 서서 다 읽은 애보다 사놓고 안 읽는 애가 낫다 이거예요. 언젠간 읽으실 거라 믿고요. 다른 분이라도 이거 뭐지 하고 다른 분 읽으실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장사꾼과 작가의 큰 차이거든요. 진짜 작가는 무슨 소리세요? 그냥 서점에서 읽으셔도 됩니다. 그럼 책 도둑은 도둑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근데 배부른 작가분과 배고픈 작가 차이죠. 네, 하여튼 김부격사가 이렇게 우리 표창원 작가님과 함께 너무 지금 좋습니다 시간이. 고맙습니다. 네. 일단 근데 어떤 책인지는 얘기를 한번 좀 해주셔야죠. 제목이 카스트라토고요. 카스트라토는 이제 음악 좋아하시는 분은 금방 이제 떠오르시겠지만은 안 그러시는 분은 그게 뭐야라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파리넬리 옛날에. 그렇죠. 파리넬리 영화로 아주 널리 알려진 중세 유럽에서 교황청이 여성 가수가 무대에 오르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소프라노 높은 음역을 담당할 남자 가수가 필요했는데 무척 잔인하게도 변성기 오기 전에 남자 청소년들을 거세를 시켜서 고음을 유지시켰던 그 인류사의 비극이 카스트라토인데 이 책의 제목과 관련이 당연히 있죠. 일단 이 사건이 한국의 카스트라토로 알려진 어떤 가수의 공연장에서 시작합니다. 공연은 다 끝나가는데 갑자기 비명이 들리고 봤더니 남성의 신체 일부가 잘려진 채 발견이 돼요. 여자 화장실에서. 그러면서 시작이 되고 이후에 이제 유사한 남성의 신체 일부들이 여기저기에서 발견이 되면서 연쇄 사건이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발견 안 되고 거기만. 네. 그래요. 물리적 거세 현장이 계속되는 거, 범죄가. 사람은 사라지고 그것만 있는 겁니다. 그것만 있죠. 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요? 이제 뭐 있습니다. 아니 정육점도 아니고 그 거세라는 게 두 가지 종류거든요. 하나는 생식 기능만 못하게 하는 화학적. 그런 과거에 뭐 환관 내시 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형벌의 형태로 성범죄자에게 내리는 가장 가혹한 형벌인 그런 성기 자체를 잡아버리는. 근데 발견된 게 초기에는 그런 생식 기능과 관련된 것만 발견이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성기가 같이 발견되고. 그러면서 이맥이라는 한국형 프로파일러 또 형사 이맥 주인공 이름입니다. 요건 이제 표창원의 아바타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가장 이제 잘하는 모습을 그리고 싶어서 만들어낸 이상적인 존재이긴 한데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저 말고 다른 이제 일선에 있는 많은 형사들 프로파일러들의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가져와다가 가장 이상적으로 하나 만드셨고. 네, 그리고 이제 조합해서 외자 만들었어요. 이름들이 주인공 이름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형 막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예. 그래서 혼자는 해결을 못 하고요. 네. 진경원이라는 또 여동생 같기도 하고 오랜 기간 이렇게 인연이 있는 그 과학수사 팀장이 함께 또 해결해 나가면서 둘의 러브 스토리도 있습니까? 그렇게 러브 스토리라고까지는 못하지만 애틋한 뭔가 썸 좀 타나요? 감정은 조금 썸까지는.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이 책을 이게 지금 400쪽이 넘는 책이에요. 근데 이 네. 책을 읽으면서 중간 중간 이 그 진경 제가 아까 또 들어오기 전에도 물어봤는데 진경원이라는 인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찰이잖아요. 과 임에게 이게 뭔가 썸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여성이 또 있거든요. 서예정. 이분은 이제 아마 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한 작은 당의 국회의원, 여성 국회의원이에요. 맞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약간의 이 관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집어넣으셨냐. 이게 너무 이제 아재들이 좋아하는 느낌의 그 되니까. 러브 스토리다. 이제 그랬는데 그게 또 없으면 안 된다고 또 다들 그러시네요. 그래요? 좋아하시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연쇄 절단 사건을 이제 추적하는. 네. 아. 풀어 나가고 네. 분석하고 추적해 나가는 네. 와중에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면 불편한 유력자가 방해도 하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유력자가 나오는. 그 네. 과정에서 언론이 네. 역시 마찬가지로 돈과 권력을 위해서 침묵하거나 또는 왜곡하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요. 네.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전문가가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엉뚱한 이야기 또 어제 한 이야기와 정반대 이야기를 오늘 하기도 하고 요거 읽으신 분들이 되게 불편하신 분들이 꽤 생겼네요. 그죠? 뭐 가상인물들입니다. 제가 뭐 실제 그러나 어떤 분을 저격하진 않습니다. 가상이지만 현실에서 보셨던 분들, 뭐 정치인들, 물론 전문가들, 뭐 언론 이거를 이제 보고 느낀 게 자연스럽게 녹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추상화입니다. 추상화. 이거 그 사람 아니야? 이거 이제 작가는 추상화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한 그러니까 거의 이제 앉아 있으면 옆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보여요. 이를테면 지명만 봐도 이제 특정 지명을 정확하게 쓰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인왕 경찰서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지명을 보면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은 딱 이제 청와대 인근에 뭘 이렇게 수사하는 주로 경비 위주의 일을 하는 경찰서. 언론도 서울리안, 그다음에 TV 서울리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형 로펌도 킹앤리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대기업도 JY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주로 하는 기업인 건가요, 거기? 엔터테인먼트도 있고요, 건설도 있고요, 건설도 하고, F&B라고 그 카페 체인도 운영하고.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서 읽다 보면은 진짜 그냥 굉장히 살아있는 팔딱팔딱 뛰는 현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그래요? 들어요. 네. 요렇게 이제 쓰신 이유는 뭔가 하시고 싶은 메시지 말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있죠. 뭐죠?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거세당한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거세당한 자? 예,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성범죄자에게 거세 공격을 하는 어떤 범죄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세를 통해서 고음을 내는 가수의 이야기도 있지만 주로 그렇게 많이 거세가 되긴 하는데. 근데 그렇게 거세소. 실제 그러한 물리적이고 흉측한 거세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자신의 양심, 용기, 정의감, 인간성 이런 것들을 거세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남긴다든지 진실을 호도하고 왜곡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지 않느냐. 그들이 진정 거세당한 자들, 그리고 남이 거세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거세시킨 자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게 굳이 거세여야 했느냐? 소재가 언어 폭력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좋은 질문인 것 같다. 총기일 수도 있고, 다른 폭력일 수도 있잖아요. 하필 거세냐? 근데 거세는 조금 자극적으로 가야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왜냐하면 출발점 자체가 제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게 10년 전이거든요. 2014년. 그리고 구상을 한 거는 1992년이에요. 그때 제가 일선 형사였고 30년 전이네요. 네, 그 당시에는 성범죄가 친고죄였어요. 직접 신고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는. 네네. 그리고 신고한 이후에도 더 이상 처벌 의사가 없습니다라고 처벌 불원서를 내면 합의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수사도 기소도 처벌도 못하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수사하던 사건 중에 성폭력 사건이 있었고 대학 입시를 앞둔 여학생의 어머니랑 오셔서
강한 처벌 의사를 표시해 주셔서 제가 범인도 잡고 네. 구속영장도 치고 이런 상태였는데 오셔서 눈물 흘리면서 다시 처벌부로는 합의했습니다. 예. 그런 것들 목도하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 그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수없이 많은 성범죄들에 있어서 네. 우리가 함께 공부한 조두순 사건도 있었고요. 밀양 성폭력 사건도 네, 있었고요. 네, 네,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거 언젠가 한 번은 이 성폭력범들에 대해서 시원하게 가상으로라도 소설 속에서라도 좀 처벌 강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네. 결국 거세라는 개념으로 나오게 됐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소재이자 뭐 주제처럼 되긴 했는데 네. 저는 그냥 아직은 이제 못 읽고 이제 말씀드리자면 네. 피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언론 그다음에 정치인들 전문가들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자신의 본업 가장 핵심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언론 같으면 이제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서 뭔가를 이제 밝혀내고 뭐 이런 것들일 텐데 그런 걸 이제 안 한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국민이 주인임을 당연히 생각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핵심이고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이제 잘라버렸다. 네. 그런 이제 주제가 이게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역시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안 읽고도 아시네요. 네. 그럼 이제 사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일당백으로 갑니까? 알겠습니다. 거세 간다 이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요거 거세를 하는 사람들이 뭐 네. 아마도 당연히 경찰이나 검찰은 아닐 거고 누군가 요즘 흔히 얘기하는 그 사적 제재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럼 괜찮은 거냐는 질문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한 몇 개월 사이에 네. 뭐 이른바 무슨 사이버레카니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또 이슈가 되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문제를 다루시나요? 네. 중심에 있죠. 그 문제가. 아, 그래서 과연 그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범인들의 정체는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고요. 네, 네. 다만 이들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지지, 응원. 정의의 사도다 예,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죠. 다른 한쪽에서는 빨리 잡아라. 네. 저런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범죄자들 흉악무도하다. 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과연 사적 제재 자체가 옳으냐 또는 특히나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형사사법제도가 수사제도가 불공평하니까 네. 이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네, 그런 이제 주제 의식들이 들어가 있죠. 그럼 그 사적 제재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나 뭐 보통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네, 저렇게라도 안 하면 너무 답답하고 예, 야 진짜 저렇게 하는 게 속 시원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그걸 막 권장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고. 근데 여기 그러니까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도 저는 장치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아주 그냥 러프하게 설명하면 10건에 만약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근데 그 중에 한 건은 이 정의의 사도들이 오해를 통해서 이제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까지 실제 성범죄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계속됐는데 그 중간에 한 건은 진짜 사적 제재를 하다가 생기는 그 실수들 있잖아요. 당연히 있을 수 네.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 범죄랑 관련 없는 사람인데 잘못된 제보를 받고 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그렇죠. 그 부분인데요. 네. 완벽하기만 하다면 사실은 국가 공권력이 완전히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네. 사적 제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데 대해 저도 한 표를 던질 겁니다. 그런데 완벽하기만 하다면은 사적 제재가 완벽하게 통제된다면? 아니 오해 없이 오인 없이 모든 정말 당해야 할 나쁜 범죄자들이 제대로 나쁜 놈을 처단한다면 그렇죠. 그런데 국가 권력에 의해서 처벌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 제대로 처벌 안 받았다면 제대로라는 건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하. 그 누가 판단하느냐의 문제 때문에 네, 네. 완전함이 일단은 깨지는 것이고요. 네네. 의견도 갈리게 되는 네네. 것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조두순만 놓고 봐도 그렇잖아요. 예. 조두순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적절하냐? 징역 12년이죠. 징역 12년형을 네, 선고받았다. 12년. 예. 적절하냐? 예. 아니다라는 국민 여론이 다수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죠. 네. 그리고 그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개인 감정을 떠나서 우리 국가의 형사사법 체제가 내린
온당한 법적인 판단 아니겠느냐 네. 라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려가서 막 소리 지르고 네, 돌 네, 던지고 네, 네.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들이 과연 정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계속 우리는 논의의 그 대상이 될 뿐이지 답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질문 다만, 계속 던지시는군요. 그렇죠. 네. 다만 그것이 완벽하기만 하다면이라는 그런 우리 국민 여론상에 이론이 안 생기고 아, 저 사람 분명히 정말 나쁜 사람인데 돈 쓰고 권력 써가지고 네. 무죄 받거나 아니면 뭐 감형 받거나 네. 이래서 나와 있다. 저 네. 그냥 도수 되겠느냐. 그리고 또 저지를 것이다. 음. 이러한 의사가 다 형성되어 있다. 네. 그래서 누군가가 나서서 내가 처벌받겠다. 음. 사적 제재도 범죄니까. 어. 그런데 그가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네. 했을 때 당신 처벌받아. 하지만 내가 당신 응원해주겠어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혹시 모든 국민이 다 동의하는 나쁜 놈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해도 괜찮나요? 그건 대단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질문이죠. 여기도 네. 정답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네. 그 질문을 던졌던 게 26년이잖아요, 영화. 네. 그러니까 전두환에 대해서 저격하는 그 사건. 저격하는 사격 선수가 네. 그 모든 어떤 응어리와 원한 한을 네. 담고서 하지만 실패하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성공한다면 그게 박수치고 어떤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건 또 다른 논의가 되겠죠. 역사는 역사고 네. 묻어둘 거 묻어둬야 되지 않겠는가. 또 다른 의미는 그들 그 공공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공분을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계속 비난받고 계속 공격당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형벌일 테니까. 네네네. 그래서 정답일 수는 없죠. 아 그러면 요건 최은경 기자한테 여쭤보는 게 좋겠네. 읽고 네. 나면 네. 좀 시원해집니까? 아니면 더 답답해집니까? 아니면 찝찝합니까? 아니면 뭔가 더 자꾸 궁금증이 생겨납니까? 진행 과정은 예. 그러니까 시원해요. 상상했던 것들을 그래요? 조금 이렇게 보는 그런 느낌들이 아, 있는데 그래요? 근데 마지막은 네. 약간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많은 걸 던졌는데 네.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를 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더 많은 구조들이 처음에는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구매 버튼 직전까지 갔다가 지금 제가 포기하는 저- 분들이 그러니까 생겨나는데. 수습이 안 됐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진짜 떡밥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둬들이지 못한 떡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 예를 들면 뭐 쌍둥이 형도 이제 주인공 너무 많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나오고 네. 뭐 이렇게 등등등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들어오기 전에 이게 이제 아마 줄이는 과정이 작가는 되게 살을 덜어내는 과정이었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이게 여기서 뭐 다음 소설이 또 있는 거냐 했더니 간에 속편이 있다. 아하, 준비했네요. 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요? 아. 그럼 같은 책의 2편인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책인 거예요? 일단은 제가 한국형 셜록 홈즈를 네. 계획했거든요. 네. 그래서 주인공과 중요 인물들은 네.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도. 아. 2편, 3편, 4편, 5편 계속 나올 거예요. 네네네. 다만 그 안에 나오는 범죄 사건의 유형이라든지 그다음에 빌런들이라든지 이들의 네네네. 모습들은 막 바뀔 거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 기자님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네. 저도 사실은 무척 안타까웠어요. 아, 다 일단은 상당 부분을 풀어내 보고 싶었는데 매듭 짓고 싶었는데. 그래서 썼던 분량이 저 책의 거의 2배 가까이 돼요. 1.8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600쪽 정도 됐을 것 같다는 700쪽 생각이 넘었었어요. 들었어요. 성경책입니까? 바로 그런 반응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네. 책을 읽었을 때 그 주로 이제 뭐 요네스베라든지 네. 그 북유럽 네. 추리 작가라든지 네. 또 미국 작가들 책은 거의 뭐 700~800페이지 그렇긴 하죠.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 분량을 생각하고 썼어요. 근데 출판사에서 왜 이러십니까? 라는 상업적으로는 이게 좀 식의 독자들이 예. 손길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아하. 두권 책은 요새는. 네. 그래서 이제 상당 부분을 덜어내는 대신에 네. 이제 속편, 후편에서 여기서 다 못한 이야기를 이어나가기로 했죠. 아하. 근데 진짜 저는 네. 되게 반가운 것 중에 하나는 네. 뭐 저도 뭐 책을 이렇게 많이 못 읽습니다만 뭐 일본이든 영국이든 영미권 뭐 대체로 추리 소설도 하나의 그 장르로서 꽤 잘 되잖아요. 맞아요. 네, 엄청 그렇죠. 인기가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추리 소설은 특히 더 없는 것 같아요. 꽤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고 네. 추리 작가 협회에도 활발히 활동 아, 그래요? 중이고 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죠. 네. 왜냐하면 접근 자체를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딱 귀에 꽂히는 네. 명탐정 코난, 셜록 홈즈, 뭐 해리 홀레, 뭐 이러한 캐릭터 중심으로 쓰지는 않으셨어요 우리 작가분들이.
한 권으로 끝이에요. 그 네네네네. 사건 하나. 그래서 뭐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미애 작가라고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남편을 죽이는 30가지 방법.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영화화도 됐었고 상당히 그런가요? 유명했거든요. 네. 그러한 뭐 그 아린의 추억, 뭐 이러한 이제 하나하나 권들마다 추리 매니아들이 좋아하시는 건 있어요. 네. 근데 일반 보편적으로 알려질 정도의 그런 명탐정 코난, 셜록 홈즈 이런 캐릭터 중심의 작품, 김전일 이런 거. 예, 김전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없었고 이제 이맥이 그 역할을 하는군요. 네, 이맥. 그런 이맥입니다. 이제 시도를 좀 처음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이명서 이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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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맥 말고 다른 이름은 지금 책이 나왔는데 뭔가 이렇게 딱 강력하게 딱 입에 붙질 않는. 아니 이거는 좋아요. 이게 왜 잘 읽히냐면 그 배경지가 세종문화회관, 용산구 동자동, 종로구 견지동, 남산도서관 이런 식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되게 있을 법한 이제 가까이 있는 현실 배경이어서 그거는 상상하면서 읽기 아주 좋다. 지도를 보면서 읽기 좋다. 네. 그 제가 이맥이라는 이름을 정하는데도 무척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름일 텐데. 거기엔 크게 이제 3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이맥에? 예. 이거 맞춰볼까? 맞춰보세요. 일단 읽은 사람이 볼 때 이맥은 뭐예요? 이맥이요? 예. 그러면 저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뭐 맥을 잘 잡는 사람인 것 같아요. 스포일러를 하지 않으시려고 좀 오케이. 보호해 주신 하나가 있어요. 모르는 우리 이상님과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맥이 어떤 그 영어의 앞글자 아닐까요? 맥? 와. 예. 맥도날드 할때 맥. 그렇습니까? 그게 합니다. 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와. 대단한데? 세계화에 대한 거대한 그 꿈을 품고 오, 글로벌 시장으로 맥리. 예.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넷플릭스로 가야 되니까. 넷플릭스. 뭐 김전일 하더라도 존일 킴 이런 거 예, 세계인들에겐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딱딱 안 붙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이름 중에 가장 보편적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유진 이런 것도 좋아요. 근데 워낙 많이 그렇죠. 그래서 맥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스코틀랜드 계열, 또 아일랜드 계열 사람들 앞에 그렇죠. 분 누구의 아들이란 접두어이긴 한데 네. 그 자체가 워낙 익숙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오. 그게 하나고요. 네.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네. 이 맥이라는 실존 인물이 조선시대에 있었어요. 연산군 때 정말 강직하고 충직하고 직원을 마다하지 않고 그래서 그 미움받아서 귀향까지 갔던 그 올곧은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의미도 있죠. 그래요. 그리고 조선시대 그런 인물도 있었고 그다음에 글로벌 한번 또 꿈을 꾸시니까 요거 뭐 드라마나 저 영화로 상당히 노렸다고 봐야겠죠. 제안이 혹시 왔습니까? 노린 만큼? 지금 그 지난 부산 국제영화제 매년 열리잖아요. 거기에 그 아시아 컨텐츠 마켓이라는 게 매년 또 열려요. 거기 한국 IP는 29편이 올라가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켓이니까 그 구매자들이 오고 IP 그 소유자들이 가서 협상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출판사가 IP 소유자로 갔고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어서 협상을 그쪽에서 돈 낮게 부르라고 해서 일단 처음부터 욕심내면 안 돼. 일단은 그냥 공짜로 협상의 기술로 공짜도 좋으니까 일단은 가져가라고. 그러게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 걸. 그래서 외국에서 지금 냄새를 맡았어요? 계속 지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출판사 그래요? 얘기로. 예. 근데 이거 잘라야 되니까. 뭘 잘리니까. 장면들이 이게 이제 왜냐면 그럴 수 19냐 15세냐 12세 이것도 봐야 되잖아요. 19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9세. 소재 자체가 이거 15세가 보면 제 자식이 보면 좀 화가 날 것 같은데 15세는 안 그래? 된다. 근데 성범죄 예방 차원으로 뭐 그럴 괜찮죠. 수는 있겠는데 근데 아무튼 상당히 뭐 재밌다. 그리고 이게 그 단기라면 단기, 장기라면 장기인데 겨울부터 시작해서 봄까지 이 사건 해결에 사실은 넉 달 정도가 걸려요. 그 중간에 이제 계속해서 경찰들이 정말 과학적으로 수사하는데 계속 삽질을 합니다. 거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또. 그리고 이제 사설 탐정이라고 할 수도 없는 아무튼 뭔가 이게 되게 거대 기업의 후원을 받는 또 다른 이제 추적자들이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뭐 그림 그려가면서 보기 참 좋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거에도 결국은 이제 뭐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 원래 있는 거잖아요. 뭐 법을 만드는 것도 정치기도 하고 또 이런 뭐 행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정치가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미칠 텐데 그 정치권에도 굉장히
불만 내지는 바라는 점은 많으시잖아요. 아, 네, 그렇죠. 물론 발을 네. 한번 아, 담그셨다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뭐예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이고요. 아니, 이게 법을 잘 아시고 또 전문가신데 네. 제가 선거철 끝에 영입했거든요. 아니, 4년 하고 도망가셔요. 아니, 그렇게 잘하시면은 다시 와야지. 뭐 다시 돌아올 생각 없습니까? 왜 도망가셨어요? 아, 그리고 본인 네. 유튜브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결국에 어떤 것이 범죄인지 어떻게 해결할지는 전부 정치가 할 문제라고 해법은 이야기를 정치다. 하시잖아요. 네. 네. 아니 책 얘기 하다가 아, 우리가 원래 이런 식으로 항상 네, 진행을 깔때기로 갑니다. 네. 얼굴이 막 열이 막 올라와요. 아니 근데 사실은- 네. 네. 말씀하십시오. 뭐 죄송하죠. 아. 많은 관심과 기대 주셨던 분들, 또 제가 추진했던 일들에 대해서 얽혀 있는 분들, 또 지역 주민 여러분께 너무나 죄송하고, 그런데 그 고비라고 할까요? 이제 재선할까 말까 결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제가 4년간 겪은 경험을 토대로 하면 재선에 도전한다는 것은 완전한 정치인이 된다. 그렇게 나를 그 내 DNA랑 생활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을 모두 정치에 맞게 바꿔야 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닌 것 같고 저의 어떤 원래 모습 또는 그동안 살아왔던 거 해왔던 거 이런 부분들이 우리 편이라고 감싸고 무조건 우리 편 들고 다른 편은 무조건 싸우고 나쁘다고 네.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때보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더 양극화가 심해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어떻게 된것 양극화 같습니까? 아니면 뭐 양쪽으로 정치적인 어떤 진영의 극단화, 양극화. 진영의 뭐 적대적인 네. 그런 그 정쟁 양상 예. 본질은 거의 같은 것 같고요. 네. 그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이렇게 시끄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악화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근데 본질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 그 본질은 그 서로를 이렇게 악마화하고 상대방 이야기는 절대 뭐 수용할 수 없고 이 이유는 근본적으로 뭐라고 혹시 판단하셨어요? 감정과 이해 두 가지죠. 감정과 이해요? 예. 감정은 집권했을 때 상대방을 짓밟으니까 짓밟혔던 사람이 그 다음에 집권을 하면 복수 감정이 들겠죠. 니들이 우리한테 이랬지. 그게 참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럼 네. 또 다시 이렇게 반복 도돌이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해는 서로 상대방 인정하고 제대로 한번 협력해서 해보자라고 하면 자리 잃을 사람들이 무척 많죠. 자리를 잃을 사람들이요? 예. 재선 안 되고 삼선 안 되고 혹은 뭐 중요 자리에 못 가고 지금 조금 더- 정쟁 관계니까 전쟁 같은 거니까 네. 충성을 하기만 하면 한 자리 가질 수 공천 있는데. 한 자리 뭐 여기저기 다 가지 않습니까? 엄청난 공식적으로는 수천 개라고 하던데 대통령 임명하시는 네네네. 자리가 근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아요. 네. 민간 기업에까지 영향 미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대를 무조건 헐뜯고 공격하고 우리 보스한테 잘 보이고 이래야만 자기들이 눈에 띄고 또 좋은 자리 가고 연결되고 네네. 이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죠.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뭐 유튜브도 그렇지 않아요? 유튜브에서도 막 정치 가지고 그 난리치는 사람들 보면 네네네. 그게 정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서 그런가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보이잖아요. 돈이 되니까. 그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 복수는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복수의 시작이 언제였을까요? 우리 해방과 함께 시작된 거 아닌가요? 그 전부터 사실은 물론 이제 역사 학자분들이 말씀해 주셔야 될 영역이긴 하지만 네. 그 일제 강점기에도 사실은 노선이 달랐잖아요. 네네네. 네, 독립투쟁 혹은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 중에 외교냐 아니면 전투냐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어떤 사회주의 노선을 걸을 거냐 아니면 자본주의로 나갈 거냐 그런 것들이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거나 또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상태에서 해방을 맞았고 그리고 미군정 거치면서 더 심해졌고 북한이라는 존재가 또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특히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완전히 동족상잔으로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 자식이 형제가 서로 죽창으로 찌르고 칼로 총을 쏘고 이렇게 형성된 그 분노와 복수 감정이 그 이후에는 상당히 어느 정도 완화가 되긴 됐지만 정치적인 색으로 진보와 보수 나뉘었잖아요.
그 이후에 진행된 건 또 군사 독재 정권, 엄청난 탄압과 학살과 고문과 또 그 이후에 역사를 복원하려고 하는 과정이 또 복수로 비춰졌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서 일어난 것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탄핵. 지금 그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또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어떤 응징과 복수로 보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과 원인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복수가 이제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DJ 같은 경우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사실은 충분히 정치적 보복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그래도 좀 눌러서 참고 눌렀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과 같은 양상에 완전 양극적에 벌어지는 거는 좀 막지 않았냐는 이제 평가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많으시죠. 그렇죠. 근데 그게 또 노벨 평화상의 일부분도 네, 되고 네, 물론 네. 남북 관계가 주였겠지만 네. 지금 보수 정당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계속 칭찬만 하잖아요. 왜 그 민주당이나 진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근거는 왜 김대중 대통령처럼 못하느냐가 주로 비판의 대상이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특히 더 양쪽이 이제 굳이 너네 얘기를 내가 안 듣고 있는 게 나의 지지자들 보고 하여튼 뭐 승부 걸어서 우리가 이기면 다 우리 거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면 또 반대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좀 반복되는 거 아닌가 하는. 네, 그렇죠. 그리고 생각을 좀 그 하게 양상이 더 악화되고 강화된 게 너튜브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 생태계가 아닌가. 이게 어느 정도 그 어떤 군산 복합체처럼 네네. 이런 군산 복합. 예, 실제 정치에 나서는 사람들과 그 하나의 시스템이 이면에 됐군요, 이게. 시스템이 생태계가 됐죠. 백화점이군요. 예. 그래서 어떤 정치 세력 뒤에는 연관된 또 경제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관계, 뭐 테마주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네네네. 그 다음에 온라인 생태계에서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 몰아주고 지지하고 목소리 높이고 한쪽에 치우친 이야기만 하고 그래야만 또 잘한다 박수 쳐주고 시원하다 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되면서부터 그 전보다도 훨씬 더 네. 극단적으로 더 갔다. 뭐 화해나 인정, 상대에 대한 존중 이거 했다가는 배신자 소리 듣고 네. 넌 색깔이 뭐냐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혹은 뭐 어떤 진영 모두가 다 이익이 되면 난 그것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결국 이제 그렇게 이용만 하는 사람들은 또 위에 극소수가 따로 있는 거고 그렇죠. 상당수는 다 이용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안타까워요. 예. 네. 그럼 이거 하나 여쭤볼까요? 그 어. 책을 쓰셨잖아요. 네. 이 책을 세 분 중에 한 분에게 좀 선물해 보고 좋은 싶다면 질문입니다. 저는 책 선물 받고 싶습니다. 읽긴 읽으세요? 저도 그 책 선물 주시면 줘야거든요. 받겠습니다. 예, 저희 당 출신이셨죠? 예, 주시면 잘 받겠습니다. 네, 카스트라토 과연 어떤 분께 네. 선물로 예, 세 분 보내주실지. 중에 한 분에게 책 선물한다면 어떤 세분 분께 다 드리면 안 돼요? 다 드리겠습니까? 네. 왜요? 한 분 골라주세요. 그래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이유가 하나씩 있습니까? 이유를 대주십시오. 아, 좋습니다. 네. 우선은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반드시 읽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 나름대로는 우리 사회의 아픈 현실, 갈등 그리고 범죄와 피해자 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썼기 때문에 네. 읽으시다 보면 네. 뭔가 국정에 조정의 능력이 반영이 되고 좀 더 선정을 베풀어 주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 뭘 이렇게 잘로 자꾸. 내가 다 아프네 이렇게. 자,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예. 특히 한동훈 대표에게 조금 많이 아쉬운 건 예. 그래도 좀 스마트한 그 지지받는 검찰 내에서 뭐 조선 제일검인가요? 이런 별명도 가지고 네네. 하셨다시피 이런 분이 조금 형사 법무 정책을 잘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역시 좀 정치적인 스탠스를 너무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벌 위주 그리고 대중적으로 환영받을 만한 이러한 그 뒤에 이면에 있는 범죄의 정말 피해자들을 위한 그런 제도라든지 네. 또는 소년범들의 교화 개선을 위한 그런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다는 게 법무부 장관 당시의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리고 지금도 역시 그 연장선상이 아닐까. 결국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법무부 장관 검사로서의 이미지가 강한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철학적인 고민과 함께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전,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찾는데 좀 더 고민해 주신다면 물론 지금이야 뭐 정쟁의 와중에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에게는 왜 책을 선물? 이재명 대표 역시 미래 권력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본인이 지금 상당히 좀 그 사법적인 여러 리스크를 안고 고통받고 계시고 본인도 또 변호사 출신이시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과거에 이제 그런 그 성폭력적인 살인 사건의 변론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도 겪으셨고 하기 때문에 특히 피해자들 입장과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욕심이 이렇게 많으시죠? 욕심꾸러기입니다. 욕심꾸러기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참 뭐 센스랄까요? 아니면 장난이 좀 심하다고 할까요? 지금 이제 어떻게 이 책을 쓰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낮잠 잘 때 베개. 그러기엔 약간 얕아요. 그렇죠. 거실 테이블 한쪽이 낮아서 그러기 또 약간 높습니다. 테이블이 요 정도 차이 나면 그거는 다리가 어떻게 날아간 거죠. 참 쉽지 않네요. 근데 이제 뭐 망고불변의 어떤 라면 받침 있잖아요. 그 얘기는 계속 올라오고. 그 형사정책, 형사법무정책에 아쉬움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어떤 점이 제일 아쉬우셨어요? 뭐 현직에서도 혹은 뭐 국회의원 하시면서도 아마 느끼셨을 텐데 어떤 점들이 제일 문제다? 혹은 이건 좀 반드시 좀 먼저 우선적으로 고쳐야 되겠다? 어떤 거 있습니까? 가장 중심에는 교도소 갈 놈은 가야죠. 오래 있을 놈은 있어야 되고. 갈 놈은 시원합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왜 그렇지 않아요? 우선은 교도소 수용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고요. 추가로 짓지도 못하죠. 우리 땅에는 절대 못 져. 혐오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있는 곳에 좀 이렇게 동수를 늘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건축 규제상 문제가 많죠.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그 지금 여당 쪽에 두 유력 정치인이 이웃하는 부산에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데 교도소를 어디다 두느냐 가지고 서로 다투시더라고요. 그럴 정도의 문제인데 두 번째는 어떤 범죄자가 교도소에 가야 될 범죄자고 어떤 범죄자는 대체 형벌이나 다른 형벌로 하는 것이 더 좋을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있었느냐. 예를 들면 지금 저는 성범죄라는 걸 대상으로 삼았지만 성범죄자들 중에 집행유예, 벌금형 이러고 나온 특히 지금이야 조금 사회가 관심 갖고 지켜보니까 덜하긴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동 대상 성폭행범들도 벌금 내고 나오고 집행유예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아동 대상인데도? 그럼요. 몇 년 그래서 그 자체가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긴 했죠. 그 전에는 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됐는데 제정될 때 되기 전에는 그냥 강간의 하나였어요. 전혀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징역 3년 이상. 징역 3년 이상인데 초범이면은 대부분 감형. 그럼 1년 6개월. 그러면 다 집행유예요. 그래서 아동 대상 성범죄 그 끔찍한 강간 행위들도 집행유예로 대부분 나왔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 살인인데 계속해서 뭐 15년간 가정폭력 피해를 당해오던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서 그리고 이러다 죽을 것 같으니까 가해자가 술 취해서 자고 있을 때 공격했는데 사망했어요. 근데 그 살인은 교도소. 그런 어떤 그 불공정성이 존재하던 우리 사법구조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특히 재산범죄 이런 것들은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께 피눈물 흘리게 만든 전세 사기. 사기 범죄 진짜 우리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사기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형사사법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단 한 번이라도 과연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의 어떤 정서의 문화에 맞는 형벌이 무엇이고 누구는 꼭 교도소 가야 되고 누구는 오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절차나 과정이라도 있었느냐 단 한 번이라도 그냥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유입된 그런 법제
그래 미군정 때 조금 미국식 들어오고 그게 6.25 한국전쟁 통해 제대로 검토도 못한 채 다시 그 재헌 뭐 이렇게 형성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우리 국민들이 좀 그 사적 제재의 필요성을 느낄 필요 없이 잘 됐으면 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해야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국회의원들도 문제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있죠. 당연히 국회에 계셨을 때도 그런 얘기 하셨을 거고. 했죠. 근데 안 돼요, 잘? 예. 그런 것보다도 정쟁이 우선이었으니까. 너무 마음 아프다. 그래서 제가 그만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그거예요. 법사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소년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촉법소년 연령 낮추자 뭐 여러 얘기 하는데 저는 소년 범죄자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일선 형사들 접하는 분들하고 얘기도 많이 나눠보고 걔네들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거의 그 집에서 쫓겨나고 사회 불만 갖고 학교에서 또 적응 못하고 이런 애들은 막 나가서 하는 건데 얘네들한테 야 너네들 이제 촉법소년 1년 낮출 거야 그런다고 안 할까요? 어떻게든 피해 나가고 또는 그 연령 높아진 애들은 자기보다 한 살 어린 애 끌어들여 걔한테 시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물론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한다고 뭐 반대는 안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또 재범을 많이 저지르는지 어떻게 해야 이것을 막을 수 있는지 그 아이들의 삶은 또 어떻게 부모를 잘못 만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 그렇게 망가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개선책도 찾아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 아닌가라는 거죠. 어쩌면 한 명의 300명 중에 한 명이 국회의원으로서 그 일을 하시는 것보다 300만 부라는 책을 판매하셔서 여론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바꾸는 게 더 빠를 수 있겠군요. 바로 그거죠. 바로 포인트였습니다. 바로 이 포인트. 욕심쟁입니다. 아니 300만 구독자가 있다면 그것도 가능했죠.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300만 부로 300만 부로. 근데 오신 김에 요거는 좀 궁금했었는데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요새 가장 많이 이제 주목받고 있는 범죄가 딥페이크 성범죄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고민은 많이 해보지만 사실은 이거를 현상은 맞닥뜨리고 있으나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새로 법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 하는 고민들이 좀 있고 수사를 해서 만약에 이제 이 잘못된 것들을 범죄자를 잡는다고 해도 지금 이미 다 이제 시중에 뿌려진 이렇게 많은 이 범죄물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또 고민들도 있고. 딥페이크 문제가 혹시 카스트라투라는 책 안에도 좀 나옵니까? 그거 말씀드릴까요? 제가 지금 스포를 너무 많이 한다고 댓글에 나와가지고. 어쨌든 내용이 있는 거죠. 아니 뭐 딥페이크 이야기가 좀 궁금을 했었어요. 요새는 왜냐면 직접 뭐 성폭행도 많이 있지만 사실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서 제가 이걸 주변에서 목격하니까 충격이 크더라고요. 대책 있죠. 다만 이제 얼마나 비용이 드느냐, 현실적이냐, 시간이 소요되느냐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선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텔레그램을 안 씁니다. 초기에 쓰다가 엠번방 사태 그 즈음에 이게 완전히 범죄 도구구나. 전혀 수사에도 협조도 하지 않고 그런 고객 정보 보호라는 미명하에 또 이 본사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다 보니까 협조도 안 해줘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공개적으로 텔레그램 안 씁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아예 계정 폭파시키고 안 써요. 그런 그게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 강화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대책이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러면 뭐가 있냐면 그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그 어플 툴 내에 딥페이크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 들어와 가지고 지인 사진 가져오고 사진 조작을 막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번 클릭하면은 그냥 합성 영상이나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앱 내에서 돼요, 그게? 사실상 허가를 해준 거네요. 그렇게 그걸 권장을 한 거죠. 재미로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딥페이크라고 한 게 아니라 재미있는 영상 만들기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런 부분들을 차단해야 되는 거죠. 그 개인 유저들에 대한 처벌보다도 이런 플랫폼, SNS 그런 곳에서 딥페이크를 하도록 그런 툴을 뭐 공유한다든지 허용한다든지 또는 그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이 놔뒀는데도 방치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더 근본적인 것은 기술은 지금 개발 중이고 거의 나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영상이 딥페이크 툴을 사용한 것인지 아닌지를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검색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래서 잡아낼 수 있어요. 이걸 잡아낼 딱 수 봤을 있다는 때 거죠. 이거는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문제는 그 조작이란 것이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상업 홍보용을 위해서 그렇죠. 또는 포토샵 같은 걸 예술로 수도 예, 있고. 뭐 다양한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금지시킬 수는 없어요. 오로지 그냥 사진기로 찍은 원본 그대로만 올려라? 이건 못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2단계, 3단계로 그런 딥페이크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조금 더 그런 알고리즘 속에 넣어서 일단 경보 경계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각종 SNS나 그 플랫폼에서 하도 문제가 돼서 그 제기가 된 어떤 신체의 그 피부가 너무 이게 포션이 많이 나온다든지 일단 걸러요. 네네네. 예, 공개하기 전에. 네. 그 다음에 유명인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모방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 또 일단 걸려요. 또 정치적인 이야기가 있을 때 일단 걸려요. 그런 장치들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얼마나 정말 딥페이크 범죄가 심각하냐에 대한 우리의 어떤 합의가 형성된다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대책을 위해서 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네. 크게 지금보다 악화되지는 않게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정치인들 왜 이렇게 텔레그램 좋아하는 거예요? 보안 문제 나중에 그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증거 인멸 그래요? 뭐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아, 근데 저는 텔레그램이야. 텔레그램을 쓸 줄을 잘 몰랐는데 네. 그 텔레그램에 놀라운 기능이 있더만요. 제가 이 말하면 쓰시는 분도 웃겠지만 네. 저랑 이제 정프로랑 얘기를 네. 하다가도 네. 제가 폭파시키면 방이 아예 상대한테도 없어지던데요. 그러니까요. 저한테도 상대방이 없어져요? 네. 제가 되게 당황한 적 있어요. 누가 저한테 막 쏟아붓고 이런 기사를 너 나 잡으려고 막 그러더니만 갑자기 제가 아니 제가 뭘 잘못 쓰고 있는데 방이 없어진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오. 첩보 영화 보면 편지 읽다가 편지 폭파되는 그렇죠. 폭파돼. 물리적인, 그거 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래요? 네. 나도 텔레그램 써야 되겠다. 아니 조사 받으세요?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최근에 텔레그램이 태도를 바꿨어요.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텔레그램을 이제 그 고소하고 오너가 잡혀가지 않았나요? 예. 그러면서 그러면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네. 자기들이 이제부터는 수사 협조하겠다. 우리나라 수사 당국에도 지금 협조를 좀 하고 있어요. 하여튼 매운맛을 좀 봐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요. 스파이시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우리 표창원 작가님 새로 네네. 책이 나온 카스트라토란 이게 뭐 에세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소설입니다, 그죠? 소설입니다. 100% 창작입니다. 예, 네. 소설을 내신 우리 소설가 우리 네. 표창원 선생님 모시고 이 범죄에 관한 이야기 또 우리나라 뭐 정치권에서 바꿔야 될 또 우리 사회의 여러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혹시 오늘 못다 하신 말씀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다 한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제목 한 두 번 더 얘기해야죠. 카스트라토 많이 읽어주시고요. 카스트라토 속에 담겨 있는 어떤 그런 그 의미들 한번 네. 같이 논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작가 표창원 선생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종종 한 번씩 좀 들러서 뭐 우리 또 사회 얘기 한 번씩 좀 해주세요. 불러주세요. 그럴까요? 네. 어떤 정치적인 편들기만 아니면 네네. 대신 저희가 작가로서의. 뭐 출연료를 많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항상 옆에 책을 저희가 네,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나와주시는 걸로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표창원 작가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 그리고 최윤경 기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